네, 우리가 윤석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러왔습니까? 우리는 노래를 통해 치유받고 용기를 얻었는데요. 그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거리의 가수 손병희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와, 진짜 오랜만에 이 저희 방송에서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데 혹시 딱 뵙고 누구지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자기 소개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예. 구집을 낸 가수 중에 네. 제일 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고요. 네, 예, 오마이 TV로 말하자면은 초창기 때 네, 약간의 인연이 있었고 그 이질라 하면은 가끔씩 출연해서 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남들은 뭐 거리의 가수다 그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학문적으로는 싱어송라이터에 분류되고요. 그리고 민중 가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하는 그런 손병휘입니다. 손병휘. 아마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예. 아마 아시는 분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골수 오마이 TV 네, 오마이 TV 오래 보셨던 네. 분들은 가수 손병희 기억하시고 또 썸머데이님께서 지금 보니까 촛불 집회 때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라고 또 알아봐 주시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윤석열 계엄 그때 터졌을 내란의 밤부터 예. 또 탄핵 그리고 선거 네. 이재명 대통령 되기까지 6개월이 지금 흘러왔는데 그렇죠. 그동안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12월 3일 네. 내란의 밤. 내란의 밤이 지나고 4일 날 네. 제일 먼저 잡혀 있던 그 탄핵 관련 집회가 민주노총 주최였어요. 네. 예, 그게 광화문 사거리 그쪽이었는데 작은 집회였죠. 네.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바로 다음 날. 그렇죠. 그리고 저녁에도 노래를 하고 예. 그 우리 비상행동이라고 하죠. 예, 비상행동. 비상행동에서. 예. 거기에서 그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한남동에서도 부르고 또 광화문에서도 부르고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네. 서울민주총 이사장으로서 그 평일날 낮에 매일매일 그 12시부터 1시까지 버스킹을 했어요. 네.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탄핵하는 날까지 네. 예, 같이 했었죠. 그냥 거리에서 계속 노래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함께.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예. 네. 참 이 거리의 가수라는 이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가수다라고 저희가 많이들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 지금 아까 저희 띄워드렸죠? 한번 이 포스터 한번 보여드리면 희망은 힘이 세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바로 런치타임 버스킹 탄핵 인용될 때까지 예. 12시부터 1시 이렇게 하셨고 이걸 왜 했냐? 네. 사실은 점심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2, 30초, 길어봤자 1분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죠. 네. 뭐 밥 먹으러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걸 누가 음악을 듣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3일 밤에 우리는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내란에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요. 나라가 이 꼴이 뭐냐? 그럴 때 이제 촉촉히 스며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초, 20초, 뭐 1분까지 지나가면서 그 중에는 매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상처난 마음을 서로 좀 위로하고 보듬어 보자.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에 젖듯이 이슬에 젖듯이 아, 그렇지. 내란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모으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버스킹을 한 거죠. 예, 작은 힘이 나도 함께 또 노래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때 혹시 네, 버스킹 하면서 네. 좀 들려주셨던 뭐 메들리나 뭐 그런 노래가 있다면 노래들 여럿 있었죠. 예, 그거 한번 듣고 한번 가볼까 어때요? 그럴까요? 예, 네. 그 버스킹 할 때 어떤 노래인지 이거 좀 아, 우리가 버스킹 장소에 와 있다는 생각을 딱 해보고 네. 이 내란 전국에서 어떤 노래를 한번 저희가 이제 진짜 광화문에 와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네. 뭐가 좋을까? 사실 구집 가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엄청 또 많으시고 또 민중가요도 워낙 많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와갖고 근데 제 노래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 예. 그러면 아, 그냥 그 민중가요 중에 한 곡을 예, 한 곡 듣고 갈까요? 아, 네.
진달래라는 곡인데 진달래. 1960년 4.19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뒤엎었던 최초의 일이었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노래였는데 네. 진달래. 눈이 부시네 저기 난만히 매등마다 그날 쓰러져간 젊음 같은 꽃사태가 맺혔던 한이 터지듯 여울 붉었네. 그렇듯 너희는 지고 욕처럼 남은 목숨 지친 가슴 위엔 하늘이 무거운데 열연히 꿈도 서러라 물이 드는 이산하. 와. 무섭네요. 4월이잖아요. 예. 4월을 상징하는 꽃 중에 진달래가 있고 진달래. 또 가사를 좀 들으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날 그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학생들 즉 경무대 이승만 하야하라 하면서 경무대로 몰려갈 때 경찰이 발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백수십 명의 주로 학생들이 숨졌는데 그 넋을 위로하는 시에다가 나중에 후세에 곡을 붙인 거거든요. 예. 그 우리에겐 슬픔의 힘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때도 그랬고. 광주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도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세월호가 있었고 그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민들은 슬픔 그 자체로 오롯이 받아하는 다음에 이걸 힘으로 승화시켰다.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 결국은 권력 구조를 바꾸어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숭고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슬픔은 힘이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선곡을 했어요. 저희 뭐 댓글로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뭐 유명하지 않으면 목소리라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고 너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또 해 주셨는데 이 탄핵 정국에서의 네, 이 노래 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손병희 가수는 네, 네. 가수니까 또 노래로 함께 그렇죠. 하신 그런 면이 네네. 있으신 거고 예. 사실 박근혜 정권 때 그때 탄핵 정국에서도 노래 예. 많이 하셨잖아요. 예. 두 번 이렇게 할 줄 모르셨죠? 탄핵 정국에 몰랐죠. 두번 다시. 저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예. 국정농단 사태. 그때 왜 저 텐트에서 이렇게 있는데 맞아요. 텐트 지나가셨잖아요. 장윤성 그때 기자님이 맞아요. 저희가 오마이TV에서. 예. 그러니까 그때 문화예술인들이 예, 예. 텐트 치고 광운광장에 그렇죠. 있었던. 네. 예. 아 그때도 기억납니다. 예, 그때 지나가시다가 예. 또 인터뷰하고 아 예. 노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일은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DNA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옆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구나. 그럼 높으신 분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네. 이런 그 경향이 농후하거든요. 아하.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우리 일이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권자다. 그렇죠.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고풍스러운 뜻 저기라 얘기를 한다면 네. 나라님이 우리한테 해준 건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살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리고서는 기꺼이 의병에 나서는 거죠. 아. 예. 아마 의병 정신 의병정신. 그렇죠. 네. 의병정신으로 우리가 내란 사태를 극복을 하고 이제 내란 종식으로 가고 네. 있는데 네. 이 우리 뭐 구호도 외치고 네. 연설도 하지만은 네. 노래의 네. 힘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봄에 네. 그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어. 예, 일본에 공연을 하러 다녀왔습니다만 그래서 안타깝게도 4월 4일 당일에는 한국에 없었어요. 예. 파면될 때 예. 없으셨군요. 예, 이럴 줄 모르고 아, 그 일자 이렇게 늦어질지도 몰랐고 사실 예, 그렇죠. 일본 공연을 잡았는데 네. 그날 리허설하고 이렇게 왔는데 일본인 친구가 네. 플랫벌 오더니 히멘 데시다 이러는 거예요. 히멘이 히맨. 예, 파면을 일본어로 한 거예요. 아, 파면됐다 하고 전해준 거예요 속보를. 예, 손상 히멘 데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울컥했어요. 이럴 줄은 알았지만 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엉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미마생. 그리고 대기실 바깥으로 나왔고 예. 하늘을 봤어요. 그때까지 며칠 동안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일본 도쿄에. 근데 그날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남긴 다음에 울컥이는 마음을 진정하고 네. 다시 대기실로 들어갔죠. 그때 일본인들이 그 공연장에서 얼마나 우리를 축하해 주는지 이분들이 그 한국에 있는 우리만큼 기뻐해 주면서 네. 아,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어. 일본인들도 이거 배워야 되는데 네. 참 이거 될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를 축하해주고 뒤풀이 자리에서 서툰 한국말로 네. 한국군의 민주시 만세 뭐 이러면서 잔을 부딪히고 막 이랬었어요. 그것도 색다른 경험이네요. 예. 그런데 이분들도 데모를 하긴 하는데 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에, 우리는 조용히. 재미있게 하잖아요. 우리 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가지 구호만 계속 외치면서 예. 그게 다예요. 아하. 우리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심지어 응원봉. 네. 응원봉. 예. 그날 그것도 없죠. 예. 그날 제가 공연할 때 예. 마침 그 부근에 한겨레 평화의 남 합창단이랑 공연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합창단 출신들이 있거든요. 일본에. 이분들이 선물 받은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공연장에서 응원봉이 반짝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는데 네. 이분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죠. 실은 그 우리가 이제 탄핵의 초반부에 같이 방송을 한 다음에 네. 며칠 있다가 남태령 대첩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마침 저와 27년째 교류하고 있는 전직 일본 그 철도 노동자 운전수였죠. 그리고 지금은 노조 간부로 있는 네. 형님이 그 오셨어요. 그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혹시 남태령이 이런 일이 있는데 가보지 않겠느냐. 그때 진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갔죠. 예.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쇄도하는 그 오토바이들의 행렬. 예. 누군지 모르지만 먹고 싸워라라고 네. 계속 음식을 배달해 줬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주요 길목에 가면은 무슨 방한용품 뭐그 다 드링크 그걸 나눠주고. 심지어 비타민 뭐 네. 이런 걸 제가 있는 대로 다 챙겨갖고 이거 기념품이니까 가서 그 동료들한테 얘기해라. 예. 챙겨주고 그러면서 이게 남태령을 같이 넘어왔거든요. 이분은 한국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네. 이분이야말로 울컥하면서 동학혁명 이래로 120년 뒤에 여길 넘어왔다. 우금치 전투에서 괴멸돼 갖고 그것도 일본군들이 갖고 있었던 게틀린 기관포로 괴멸됐잖아요. 네. 그거를 뚫고 120년 만에 남태령의 응원봉을 반짝이면서 120년에 넘어왔다. 이러면서 감격해 하더라고요. 예. 이분은 박근혜 때도 하루 휴가를 내고 그때 현직이 있었으니까 예. 와서 그 제 텐트 앞에서 하룻밤 자고 간 사람이거든요. 와, 대단하시네. 그리고서는 그거 보고 대회를 일본 가고 했어요. 이런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때도 감동적이었지만 이번이야말로 가장 감동받았다. 근데 그 중심에 사실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때 새벽을 열 때
그 최도훈 씨가 불나비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일본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는 파면 현장, 네. 또 남태령의 현장에 일본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네. 놀라움과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단한 그런 모습들 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험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민들 참 위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럼요. 예, 사실은 지난달에는 제가 카자흐스탄을 다녀왔거든요. 놀러 다녀왔어요. 놀러. 네. 네, 근데 카자흐스탄에는 인구의 0.23%인가 네. 그 정도 되는 고려인들이 살고 계신데 사회적 지위가 되게 높습니다. 거기는 다민족 국가고 차별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네. 고려인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강제 이주당한 슬픔 1930년대 연해주에서 그거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거기 카자흐스탄의 10대 부자 중에 2~3명 어쩌면 5명까지 그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만큼 잘 살고 또 카자흐스탄 최초의 국립극장도 고려극장이라고 그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글로 가셨었잖아요. 방문한 네. 적이 있었던 그런 데인데 그 고려인들도 적어도 제가 만난 고려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몇 년 전에도 카자흐스탄에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로 독재에 항거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걱정을 하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는가 축하드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예. 그 K 민주주의 우리가 그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 우리 K 민주주의 그러니까 K라는 단어를 이제 붙이는 것 중에 K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그렇죠. 느껴진다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탄핵 전국 이 런치 버스킹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런치타임 버스킹 예. 희망은 힘이 세다. 네, 제일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네. 좀 발걸음 멈추고 좀 들었던 노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어. 한 곡을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워낙에 뭐 레퍼토리가 워낙에 많으시니까 9집 가수. 뭐 히트곡은 아닙니다만 타이틀곡이 9곡이라는 뜻이니까. 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위로하자는 위로하자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서 불렀던 버스킹에서도 노래가 있는데, 불렀던 그 노래. 예. 언젠가 우리는 이라는 언젠가 우리는. 네. 언젠가 우리는 담담히 이야기하겠지. 서로를 위해 서로를 외면해야 했던 그때를 대견한 표정으로 너와 나 마주하겠지. 창문 너머 뿌연 눈빛으로 웃어주던 날들 기억하며 담장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한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마음속에 묻은 사람들 아프게 기리며 용케도 견뎌왔다고 눈물 어린 잔을 들겠지. 랜선 넘어 못다한 얘기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마스크 넘어 못다하는 노래를 이젠 나눌 수 있기를.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간절하게 언젠가 우리 그날엔 그만큼 더욱 뜨겁게 그만큼 더욱 여러분 뜨겁게 이게 이번 9집 앨범 네네 타이틀곡이죠. 네 언젠가 우리는 너무 좋네요. 근데 제 기억에는 8집 냈을 때가 박근혜 이후 그게 아니라 그때 탄핵 때인가요? 탄핵 그거를 정국인? 테마로 해서 예, 예. 모아서 예. 냈는데 야. 코로나가 터졌죠. 그 이번에 9집을 냈더니 예. 내란이 터진 거고. 그렇네요. 딱 그때 맞추셔서 그래서 딱 그때 맞춰서 망했죠. 네. 일단 이게 딱 그렇게 됐네요. 네, 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이 9집 앨범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시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민 주권 정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사랑하지 않을까. 뭐 저 혼자 기뻐하는 걸로 족합니다. 네.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아유, 별 말씀을요.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네. 9집 언젠가 우리는 예.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 이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콘서트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네. 실은 이 9집을 만들게 된 게 예. 원래는 요즘은 앨범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음. 특히 CD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폭 행위인데 네. 이건 아마 윤석열의 내란 획책에 버금가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네. 음반을 만든다는 요즘에는 거는. 네. 네. 근데 왜 만들었냐면 바로 윤석열 같은 자를 낳은 그런 우리 안에 천박함, 네. 오죽하면 윤석열 같은 사람을 당선시켰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당선을 시켰는가? 음. 우리 안에 비뚤어진 욕망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자국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반 발짝이라도 앞서가자. 즉 뭐냐면 권영국 씨를 대통령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네. 권영국 씨가 적어도 3%는 얻게 해줘야 되는 것이 진보의 미래를 싹을 틔우는 것 아닐까라는 말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네. 즉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역사는 진일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같은 분들은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따져보면 우리 안에 천박함과 아직 전 근대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미셸 오바마 여사가 트럼프의 등장에 했던 얘기잖아요. 물론 미국 민주당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물론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다시 가야 되겠지만 좀 환골탈태를 해야 되겠죠. 우리도 윤석열과 그 잔당들 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이런 우리 안에 비뚤어진 욕망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랑 맞서 싸우느라고 우리까지도 수준이 낮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아냥되거나 비난하거나 네.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을 좀 돋보이게 하고 네. 쉽게 얘기하면 따뜻한 진보, 따뜻한 진보. 싸가지 있는 진보. 예. 그래서 웬데이고로 위고 하이라는 노래도 만들고 그거에 준해서 네. 언젠가 우리는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걸 해보자. 이번 그러다가 따뜻한. 이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콘서트 제목이 When They Go Low, We Go We Go High라고 High. 예. 콘서트 제목도 붙이셨고 9집 앨범 발표하면서 네. 보니까 벌써 다음 주네요 콘서트. 정확히 날짜가? 정확히가 이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일정이 나온 다음에 네. 그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자. 근데 주말에 하면 대관비가 비싸니까 수요일 목요일로 수목. 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포스터. 네 어떻게 돼 있는지 보니까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 저 홀. 홀.
여기 6월 11일, 12일. 종로에 있는 그렇습니다. 저기 개동 예 그쪽에 있죠. 창덕궁 옆에 바로 앞 예, 건너 예. 바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운 그렇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장소고 6월 11일, 12일 저녁 7시 30분 예. 뭐 이렇게 지금 게스트로는 잡혀 있습니다. 허클베리핀 오. 밴드가 오고요. 예. 허클베리핀도 저와 음악적인 장르는 다르지만 네. 동지거든요. 허클베리핀이 말로 이번에 무대도 섭습니다만 네. 그 며칠 전에 투표했을 때도 사전 투표했다고 인증샷도 올리고 상당히 역사 의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예술을 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네.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그 사회 변화를 바라고 역사 의식이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락이 저항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그 걸맞는 게다가 음악도 잘하는 네. 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랑 그 한 곡도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들이 노래를 또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네. 자, 기대되는 콘서트고 또 새로운 이제 정부 탄생. 네네. 국민주권 정부 탄생 이후에 어떻게 보면 또 눈에 띄는 콘서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 권혜호 형도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권혜호 씨도 오고. 예. 사실 이번에 보면은 대중문화가 사실 윤석열 네. 정권 거치면서 네, 네.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아, 네. 너무나 힘들고 대중문화 우리 또 이 음악계에서도 예. 새로운 정부 탄생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질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안타깝게도 예. 박근혜 때 제가 챈트를 치고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블랙리스트.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적폐 청산하겠습니다 안 하고서 적폐 청산을 못한 말로만 못하고 예. 문화 적폐도 청산하지 못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유인촌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인드도 별로 없었고. 네. 그런데 그 이재명 정부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예. 말을 별로 안 하고 웃으면서 적폐 청산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고 아마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특검법이라든가 네. 또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내란 특검법 예. 올라가니까요. 네, 이런 거는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이거 네.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걸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몸으로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네. 플러스 이번에 느꼈던 그 문화의 힘, 문화의 힘. 예, 응원봉과 네. 그렇죠. 예, 그거 그때 제가 출발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무대를 총괄했었던 실무자가 12월 7일 요 앞에서 1차 그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네. 분위기가 좀 쌓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어. 근데 그 실무자가 울산의 가장 큰 다방집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방은 뭐냐면 그 각종 공연 티켓이 팔리던 데였거든요. 네. 그래서 덕분에 많은 공연을 보고 자란 거예요. 문화의 힘을 체득한 사람이죠. 민주노총 문화국장을 지내기도 하고 또 저희 서울민예총의 사무처장이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반짝이는 응원봉을 보고서 모험을 건 거죠. 그때 사랑도 명예도 뭐 이런 거 틀은 게 아니라 아하. 야 소녀시대 다시 틀어봐. 만난 생각. 예. 예.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두석 틀으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실히 느꼈고 네. 그 힘으로 사실 그렇죠. 정권 교체도 되고 네. 내란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내면을 북돋으려면은 단순히 그 문화라는 것을 예술을 산업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을 방해하는 삿된 그런 기운들이 있잖아요. 예. 장사만 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정권에 아부하면서 네. 자신의 영달을 찾으려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문화는 그 우리가 스스로 좀 우리도 북돋아야 되겠지만 정권 차원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평소에는 별로 영향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 예술의 힘을 그러니까 고사하게 즉 말라 죽게 놔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좀 기대를 합니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걸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하지 않을까. 뭐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예. 우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 살고 있으니까. 음. 다만 약간의 비료 같은 것을 준다 그러면 네. 그 이런 문화의 꽃을 확실하게 피울 수 있지 않을까. 음. K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네. K 민주주의 아트를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아.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K 민주주의 아트. 네. 이것도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네, 이 응원봉 문화, 이 빛의 혁명이 사실은 문화와 함께 이 노래와 함께 응원봉 문화와 함께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인물이 있죠. 네. 밥 딜런이라고 하고 음. 밥 딜런은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네. 즉 이분이 쓴 곡도 곡이지만 가사 내용이 그 문학상을 받을 만큼 위대하다. 뭐 이건데 사실은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영미권, 네. 즉 영어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언어에 대한 영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정서도 다르고. 네. 그렇지만 어차피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서구의 기준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우리 한강 작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즉 영미권에 한정됐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노래를 예를 들면 니뮤란 엔진곡이나 아침 이슬 같은 곡 네. 그런 곡은 가사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외국인이 들으면은 감동적이거든요. 인류 보편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있어요. 근데 가사 내용까지 전해주고 이것이 역사적인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그 감동이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이 그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이번에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또 한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전 세계 한국은 그냥 어쩌다가 잘 살게 된 졸부가 아니구나. 이런 위대한 문화의 힘이 있고 거긴 이렇게 아름답고 네. 투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화를 즐길 줄 아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네요. 예. 문화예술 아마 이제 윤석열 정권 때 네. 3년 정말 암흑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보다 낫겠죠. 문화예술도 또 전 세계에서 주목한 네. 빛의 혁명, 네. 응원봉 혁명 이게 좀 그 문화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문화예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하에서는 또 꽃을 피울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예. 께서는 그 저와 얼굴을 마주친 적이 좀 있어요. 예. 그 중에 가장 그 최근 그게 뭐냐면 성남시장이었을 때인데, 성남시장이 예, 그 가장 오래된 인연을 얘기하자면, 오래된 예. 네, 거의 처음 만났을 예. 때가 성남시장 때. 그때 제가 광화문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을 때였는데, 네. 그 성남의 그 문예단체 성남민예총 음악위원장을 그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하. 네, 서울민예총 이사장 겸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갖고 제가 그 텐트에서 맞닥뜨렸을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번호를 따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정도의 제스처는 정치인이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내용을 자세하게 좀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남겼죠. 예. 그래서 그 시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직접 한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갖고 우리 예술 단체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는 거죠. 즉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라는 것을 이렇게 그 들이대는 겁니다, 제가. 그렇네요. 네. 예. 그것부터 우리가 이 행정가에서 면모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일을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추진력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끼셨군요. 예. 저는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네. 진화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 사람은 진화하는 멋진 생물이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번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네. 이번에 총리된 김민석 김민석
예, 총리. 예, 이야말로 예. 23년 전에 기억하시죠? 네. 네. 예, 그때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참 그야말로 긴 시간 이른바 정치 낭인 생활도 했었고. 예. 그런데 진화했잖아요. 아. 그리고 과거를 반성을 하고 어. 그 이번에 내란 사태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네. 즉 뭐냐면은 그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 그 김민석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분들 중에 보면은 네.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 아. 그 상처가 자신들이 그 뭐냐면은 자초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또 탄압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응어리를 그냥 삐뚤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응어리를 그 뭐라 그러나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서 네. 진화하고 발전을 해왔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분이에요. 네. 운이 이렇게 좋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정말 우리 예. 예, 국민이 도왔고 예. 나라가 도왔고 예, 그 정적들도 하늘이 도왔고 돕고, 하늘이 도왔고 예. 예. 그렇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년공으로서의 그런 그 출신의 그 끈질긴 생명력 네. 이것이 좋은 의미의 잡초 같은 생명력이 지금 이재명을 만들었지만 예.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분들 또한 상처가 깊은 분들이 많다. 음. 이런 분들이 분풀이하듯 자신의 그런 분풀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상처 그리고 그 지금까지 자기를 만들어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예. 그래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도우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개인 감정이 아니라 이것을 그 정치 보복이 아니라 네.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단칼에 없애야 된다라는 것 플러스에 그 따뜻한 마음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악의가 있지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네.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아. 게 양쪽에 그 두 가지 그런 측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그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걸 기대합니다. 정말. 예. 기대와 희망을 가득 안게 된다. 예. 문화예술 쪽에서 또 우리 민중 가요를 부르고 예. 또 우리 거리에서 함께하는 가수분들께서도 희망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시는 뭐 거리에서 그렇게 정말 눈비 다 맞으면서 노래를 하고 또 텐트 치고 광장에서 네. 노수고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이럴 때 쓰라고 예. 가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희망은 힘이 세다 버스킹도 수십 명의 예술인들이 하루에 3팀씩 돌아가면서 대단합니다. 했습니다만 예. 그렇지만 이런 일은 이제는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더 이상 사법부에 휘둘리지도 말고 네.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깝고 화가 나거든요. 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무조건 사법부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법부가 악마가 되어버렸잖아요. 지들이 뭔데 그렇죠. 남들보다 법을 더 아는 기술자일 뿐인데 지들이 뭔데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네. 우리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거고 또 그 힘이 모여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그런 책처럼 예, 이재명 예.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최다 득표 당선이 됐고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래도 노래를 또 더 듣고 싶어요. 어떤 노래를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광장에서 많은 곡들이 나오고 울려 퍼지고 그랬습니다만 네. 맨 나중에는 결국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침 이슬이죠. 아침 이슬. 네.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상황이 또 반복되니까. 행진 딱 갔다 와서 예. 이 노래 딱 부르고 이제 집으로 헤어졌잖아요. 네. 이 위대한 노래 50년이 넘었죠. 네. 이걸 만든 분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같이 불러주세요. 네. 긴 밤지 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소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굵게 타오르고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와, 고맙습니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참 위대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 이 위대한 노래. 저희 시청자분들도 박수를 또 댓글로 달아주고 계시고 오랜만에 듣습니다. 또 유리알님은 가슴 설레는 노래입니다. 반제님은 김민기님 천국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참 위대한 분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한두 곡만 그 결정적인 히트곡만 있어도 행세하면서 살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훌륭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더군다나 뮤지컬 소극자 운동에도 네, 그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업적을 세우셨고 그런데도 스스로 뒷것이라고 물러앉으면서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고 네, 가수를 북돋우면서 예, 많은 신인들을 또 세상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학전 키드들, 네. 뭐 설경구 등등 예. 이런 분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이분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면서 네, 근데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보셔갖고 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단명하셨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아쉽고 슬프지만 그 노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함께 부르게 됩니다. 자, 저희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예. 이제 흘러가지고 네네. 보내드리기 아쉬운데 이 아쉬운 마음을 네. 어디서 또 달랠 수 있습니까? 6월 11일, 12일 수요일, 자연스럽게.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네.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홀 그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치시면 손병휘를 치면은 예. 안내가 있어요. 예. 심지어 후원 계좌도 후원 계좌도 또 있고 네.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까지 있고 예. 그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그 연예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공연을 할 때 예.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아는 사람이다. 그럼 연예인이 아니에요.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다. 예. 그 연예인이거든요.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좀 아까 이제 후원 계좌 말씀하셨지만 좀 후원 계좌도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후원 계좌 링크도 저희가 이 번호도 좀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고 올라왔네요. 네. 예, 올라왔나요? 예, 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손병희 거리에서 항상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윤석열 파면 또 박근혜 파면, 그러니까 탄핵 정국에서도 열심히 힘써온 손병희 가수를 기억하시는 분들 또 지금 오늘 처음 보시더라도 응원합니다.
계속 앞으로 노래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후원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오늘 그 네. 신청을 해주시면 이 방송을 보고 신청하는 걸로 그 간주해서 제가 일면 인식이 없더라도 네. 그 친구 신청을 이렇게 했고 하시면 제가 친구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이렇게 함께하는 동지 아닙니까 우리? 예, 동지 네. 손병희 가수와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제 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가시기 네. 전에 네. 오늘 보니까 하모니카를 예, 거치할 예. 수 있는 것도 준비하셨는데 하모니카와 함께하는 노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그러면 듣고 저희가 노래 듣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오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아쉽잖아요. 이번에 공연에서 부를 노래 중에 하나가 예. 바로 1980년도 학번이고 83년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데모하다가 네. 그 군에서 의문사 당한 그러니까 타살 당한 건데 예. 그런 선배님의 40주기를 맞이해서 선배님들이 그 추모곡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그걸 이번 음반에도 넣었고 그리고 공연장에서도 부를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슬픔의 힘을 갖고 있는 네. 민족이다. 예. 예. 이분들이 그 동기생들이 같이 군대 끌려갔던 동기생들이 이분을 잊지 않고 며칠 전에도 이제 가서 추모제를 열었거든요. 네. 그 현장에 가서 고성 강원도 저도 따라가서 거기서 위령제 지내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는 그날처럼이란 노래인데. 너는 그날처럼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80년 5월은) 너무나도 짧았어. 서울역 봄날은 눈이 부셔 울었네. 108번 넘어져도 109번 일어나는 기막힌 그 비밀을 우리들은 알고 있네. 시계탑과 중도관 교문 앞과 애기는 골방에서 나왔지. 어깨 걸고 나갔지. 우리는 속절없이 회색으로 나이 들어. 너는 그날처럼 푸르게 남아있네. 고모집에 고갈비, 마마집에 막걸리, 수유리에 진달래, 안암동에 철쭉꽃. 시계탑과 중도관 교문 앞과 애기는 골방에서 나왔지. 어깨 걸고 나갔지. 우리는 속절없이 회색으로 나이 들어. 너는 그날처럼 푸르게 고모집에 고갈비, 마마집에 막걸리, 수유리에 진달래, 안암동에 철쭉꽃. 설 있기도 했지만 잘못 살지는 않았겠지. 우리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기억하네, 잊지 않네, 살아있네. 기억하네, 잊지 않네,
살아있네 기억하네 잊지 않네 살아있네 기억하네 잊지 않네 살아있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모니카 소리 좋다라는 댓글도 이제 올려주시고. 예, 비싼 겁니다. 예. 비싼 거. 그렇군요. 5만 원이 넘어요. 이 좋은 하모니카 소리에 또 열정적인 이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박종호야 스팟 뭐 저희가 뭐 정치 얘기를 주로 하고 그렇죠. 있지만 네네. 오늘 이렇게 노래를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또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예. 저작권의 문제 등등 해서 아하. 예, 좀처럼 노래를 듣기가?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 시대에는 네. 정치 얘기만 하지 말고 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예. 예. 노래도 듣고. 예. 뭐 그러면은 뭐 제가 출연료를 달라 그러겠습니까? 예. 또 모셔야겠네. 출연료 달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요. 예. 아마 이번 콘서트도 많은 사랑을 받으실 것 같고. 그 네. 뭐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시간 내서 음. 보러 오세요. 네. 예. 제가 뭐 입장료를 받겠습니까? 오마이뉴스한테 제가 예. 제가 차라리 임춘의 라면을 뺏어 먹지. 예. 오마이뉴스한테 어떻게 제가 입장료를 받아요? 예. 함께 그 공간을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노무현 시민센터 다목적 홀에서 6월 11일 12일 오후 7시 30분 손병희 9집 발매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끝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존재 가치를 이번만큼 또 이렇게 증명한 게 항상 그랬습니다만 또 있었을까? 즉 비상행동 주체의 그 주말 집회는 네. 물론이고 그 중간 중간에 이슈가 터졌을 때 기민하게 대응해서 시민단체들의 그 다소 무례한 그리고 무리한 네. 요구에도 꾹 참고서 연대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시민들과 같이 이 파도를 헤쳐나온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예 존경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 이걸로. 저희 칭찬으로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노래로 연대해 주신 우리 가수 손병희 씨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물론 이 오마이TV에 함께 하시는 예. 이런 그 애청자, 시청자이자 동지들 이 가장 위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민들과 또 시청자분들 함께하는 우리 손병희 씨 또 오마이TV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중 가수 손병희 씨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고 노래가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렇게 노래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종종 마련해서 문화가 또 흐르는 그런 박종희 스팟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